February. 상상력이 결집되는 SF 영화에 어김없이 등장해온 레이저.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레이저는 과거 죽음의 광선에서 21세기 문명의 이기가 되었습니다. Wipe them out. All of them. 전자제품, 통신, 의료기기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어느새 발전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 레이저. 레이저의 현재를 살펴봅니다. 사실 하늘에다가 한번 좀 난상으로 한번 쏴주시겠어요? 네, 지금 각도 되게 좋습니다. 네. 비닐 하우스에 안 걸리죠? 네. 네, 올리세요. 까만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레이저. 화려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레이저 쇼는 각종 공연과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장에서 분위기를 유도할 때 주요하게 쓰이는데요. 가수가 애절한 발라드를 부를 때는 관객이 무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은하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반면에 신나는 댄스곡에서는 현란한 움직임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관객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공연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레이저는 회사의 로고를 표현하는 등 홍보의 목적은 물론 직접 제작한 영상을 레이저쇼로 표현하는 데도 많이 쓰입니다. 예전에는 뭐 레이저하면 의료용 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수술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점 빼고 막 이럴 때 이제 레이저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런 용도가 아니라 공연 이벤트용으로서도 상당히 레이저가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런 레이저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공연에 대한 어떤 효과를 좀 더 풍부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도구가 됐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새롭게 또 알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네. 컴퓨터를 통해 작업한 이미지는 고스란히 레이저를 통해 구현되는데, 이렇게 글자는 물론 다양한 색깔의 움직이는 그림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원리는 무엇일까요? 레이저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사람들에게 선을 느끼기 위해서는 레이저 안에 들어있는 스캐너라는 밀러들이 있는데, 그 밀러에 떠는 회전 속도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기계입니다. 보통 이렇게 방송용이나 공연용으로 사용하는 레이저는 1km 정도의 거리까지 투사 가능한데, 특히 지금은 이벤트용 레이저 기기가 만들어져 다양한 색깔로 애니메이션의 느낌까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프리즘을 통해 무지개 색깔을 도출해낸 과거와 달리 현재는 반도체 칩을 이용하기 때문에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깔을 혼합시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잠시 밤하늘을 캔버스 삼아 펼쳐지는 레이저쇼를 감상해볼까요?
어떻게 보면 신선하고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공연계도 상당히 큰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이긴 하죠. 그래서 레이저라는 걸로 현재 어떤 공연물들도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관객들의 반응은 기존에 이제 못 보던 어떤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접하다 보니까 레이저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직진성이 있는 레이저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매우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보여주는 신개념 퍼포먼스 레이저맨의 등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레이저맨은 마술과 접목시킨 것으로 레이저를 던져서 벽에다 꽂고 사람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끊기도 하면서 어둠 속에서 신비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입니다.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죠. 최근엔 로고의 노출과 스토리 구성이 가능한 조합형 멀티 공연으로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레이저가 공연 쪽에서 많은 이슈화되고 많은 레이저 공연들이 퍼포먼스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발전되고 모든 것을 접목시켜서 아름답게 더 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지금 레이저 퍼포먼스가 더 많은 공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환상과 아름다움에 빠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과학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공연에 많은 이슈화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행사의 취지나 회사의 로고를 각인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레이저. 레이저쇼는 공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연에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레이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레이저는 빛의 유도 방출에 의한 광 증폭을 뜻합니다. 즉 한마디로 빛의 하나란 뜻입니다. 본래 빛은 에너지의 일종이지만 다양한 파장으로 퍼져나가면서 세기가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기체의 전기를 흘려 발생한 빛을 증폭과 재배열 과정을 거쳐 한데 모아 방출해 세기가 강하고 먼 거리까지 일직선으로 전달됩니다. 또 에너지를 점 단위로 집약시킬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공구 절삭은 물론이고 라식, 디스크 수술 등 의료 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레이저라는 것은 이제 빛인데 일반적으로 빛이다 그러면은 이게 전자파입니다. 전자파라는 것은 전장과 자장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전자파라고 합니다. 성질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행하는 방향, 두 번째는 진동수, 다시 말해서 색깔, 세 번째는 파동이기 때문에 위상. 이 세 가지가 이제 지멋대로 이렇게 막 아무 방향으로 다 나가든지 또 모든 색깔이 나온다든지 위상도 지멋대로인 그런 상태를 보통 광선인데 레이저는 그 세 가지를 다 같도록 만든 광선을 레이저 광선이라고 그래요. 레이저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접근할 수 없는 천재로 불리는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해 시작됩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세 개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하나는 유명한 상대성 이론, 두 번째는 광양자론 이론, 세 번째는 화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라우니안 운동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은 광양자론 이론 논문에서 빛은 입자라는 입자론을 통해 흑체 복사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양자학이 발전하게 된 큰 계기가 됐고 아인슈타인은 이 광양자론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레이저의 시작이 된 광양자론 이론은 노벨상을 받을 만큼 혁신적인 발견이었죠. 이를 토대로 레이저라는 개념을 처음 생각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물리학자 찰스 타운스로 그는 1953년 마이크로파를 발진하고 증폭 기능이 뛰어난 장치인 메이저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의 물리학자인 티어도 메이먼에 의해 1960년 레이저 발진 장치가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단일 파장의 빛을 내보내는 단색성, 큰 간섭성, 퍼지지 않고 가느다란 빛으로 매우 멀리 퍼져나가는 직진성.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레이저는 공예 작품 제작에도 쓰입니다. 금속, 목재, 아크릴, 유리, 섬유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든 작품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레이저가 주인공인 조금은 특이한 공방입니다. 평면은 물론이고 입체적인 작품도 눈에 띄는데 이 작품들을 만드는데 레이저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종이와 나무 등의 사진 이미지를 넣는 것은 물론 최근엔 조각조각 일일이 조립을 해서 3D로 형상화할 수 있는 제품까지 제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입체감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이저 품목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레이저는 특성상 재질을 가리지 않는 섬세한 표현과 함께 미세한 부분까지도 단시간에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야그 레이저, 그 다음에 이 야그는 보통 일반적인 금속 쪽에 이제 많이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램프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이제 램프다 그러면 형광등 램프 같은 식으로 수명이 단기간 상당히 좀 짧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다이오드, 거기다가 파이바 이러면서 그 야그 레이저의 그 비중이 변경이 되고 하면서 이제 수명 시간이 3만 시간, 10만 시간 막 이런 식으로 상당한 시간을 갖다가 쓰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램프 타입보다는 이제 수명도 많이 길어졌고 그만큼 더 소량 컴팩트해지고. 이 공방에서 쓰이는 레이저 기기는 두 종류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경도의 금속을 다루는 금속 레이저와 비금속 레이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상의 경도나 재질과 상관없이 레이저는 빠르면서도 정밀하게 자르고 새기는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쓰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그 종이라든지 가죽, 펠트, 섬유류, 그 다음에 아크릴, 목재,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모든 레이저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 금속, 비금속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뭐 돌, 옥반지, 뭐 옥돌 같은 데에다 대리석에다도 레이저를 새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게 레이저예요. 이렇게 워낙 다양한 곳에 접목할 수 있다 보니 공방을 찾는 사람들은 휴대전화와 만년필, 커플링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물론 새학기가 되면 아이들 책가방과 공책, 필기구 등에도 이름과 이니셜을 새기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옷이나 모자 등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소품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젠 흔한 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공방을 찾은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제가 이 폴더에다 집어넣으면은 그 폴더 내에 있는 거는 드롭 박사로 이제 컴퓨터로 무선 이제 실시간으로 해서 한 몇 주 후면은 여기 이제 떠요. 이제 보면은 올라왔죠. 실시간 올라온 게 맨 뜨거든요. 이건 군부대 마크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들어갈 거죠? 네, 여기. 로고가 그러니까 이 방향이 되겠네. 잘 나왔죠? 네. 중심이 싹 잘 나왔어요. 색깔도 하얗고. 군 복무 중인 남자친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할 때마다 군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떠올릴 수 있겠네요. 남자친구가 군대 가 있어가지고 군대에서 쓰는 숟가락 만들려고 왔는데 만드는 과정 보니까 제가 직접 참여도 하고 그래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만든 거 보니까 너무 예쁘고 남자친구 주기 싫을 정도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군부대 마크가 새겨진 숟가락. 레이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선물이었을 겁니다. 이렇듯 레이저 공방이 존재 가능한 이유는 레이저 기기가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레이저 기기를 제작하는 레이저 기기 제조업체입니다. 레이저로 레이저 기기를 만드는 재미있는 곳이죠. 이곳에서는 금속 평면 절단기, 튜브 절단기, 레이저 용접기가 생산되는데요. 가공 전에 철판을 절단하는 것이 금속 평면 절단기. 재단된 철판을 레이저를 이용해 쓰임에 맞게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용접하는 것이 레이저 용접기. 그리고 평판이 아닌 원형 각판을 쓰임에 맞게 절단하는 것이 바로 튜브 절단기입니다. 과거에는 2D에 제한적이었지만 제품이 다양화됨에 따라 3D 요구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자동차,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3D 용접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쉽고 빠르게 절단해주는 레이저. 단단하기로 유명한 다이아몬드는 물론이고 레이저가 자를 수 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저희는 1600년대 그 뉴턴이 운동의 1, 2, 3법칙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는 2법칙과 3법칙을 사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굉장히 그 심플한 이론이지만은 사실 레이저 가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이상의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턴의 1, 2, 3법칙 중에 주로 물론 3법칙을 다 사용하지만은 그 이용해서 저희는 레이저 가공기를 설계, 생산하고 있으며 레이저 절단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를 이용해 햇빛을 한 곳에 모아 종이를 태운 것처럼 레이저 역시 레이저빔을 이용해 한 곳으로 고열을 발생시켜 그 열로 절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내 레이저 산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1980년대 중반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대기업에서 레이저 가공기를 최초로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국내에서 이 업체만이 대량 생산 시설을 갖추고 레이저 가공기를 제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레이저 산업 시장의 규모는 약 5조 원. 그리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레이저 자체 시장보다는 레이저가 가져오는 파급 효과에 대해 집중을 했고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결과 현재는 독일이 레이저 산업의 중심이 됐습니다. 즉 독일은 일찌감치 레이저가 독일의 모든 공산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라는 인식을 하면서 레이저 산업에 집중 투자를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조선, 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전 분야에 레이저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국내 레이저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에도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레이저는 더 이상의 어떤 그 환상적인 무기나 또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레이저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고, 또한 현대 자동차에도 레이저로 많은 것을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앞으로 레이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한 무기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생활의 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는 4월에는 금속 절삭기 등 각종 생산 제조 기술과 공작 기계가 만나는 서울국제공작기계전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국내 레이저 가공기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끌 예정입니다. 레이저의 전망은 지금도 끊임없이 응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빛이라는 어떤 상당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괴를 가진 그 빛을 렌즈를 이용해서 한 곳에 모으는 아주 굉장히 단순한 원리 때문에 우리가 초소형의 어떤 기계를 만들 때는 제일 적합한 것이 광입니다. 광. 특히 광에서도 이제 집속된 광, 레이저가 되겠죠. 그래서 레이저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또는 에너지, 그다음에 조선, 자동차 모든 분야에 지금 활발히 쓰이고 있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걸로 봅니다. 점점 응용 분야에서 그 보폭을 넓히고 있는 레이저 산업.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기미, 주근깨, 점 등 피부의 잡티와 주름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안과, 치과 등의 외과 수술에도 주위 조직의 손상 없이 미세하고 깨끗한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레이저.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 레이저의 역할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경락 이론에 맞는 침법과 또 레이저 치료 중에서 저단계 레이저라고 해서 치료 레이저를 결합을 해서 레이저의 어떤 생체 자극 효과하고 또 침치료의 전통적인 기혈의 순환을 돕는 치료 방법을 결합한 일종의 한방 치료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레이저 침술이 알레르기 비염까지 치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조한 환경과 집먼지, 집 진드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 특히 봄에 많이 날리는 꽃가루 역시 알레르기 비염의 유발 원인으로 꼽혀 봄철엔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이저 침은 한의학에서 활용하는 침 치료의 한 분야로 레이저 치료학과 전통의학인 경락 이론을 결합해 사용하는 치료 기법입니다. 레이저의 생체 자극 효과와 침 치료의 전통적인 기혈 순환을 돕는 치료 방법을 결합한 한방 치료 기술인 것입니다. 현재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레이저는 크게 수술 레이저와 비수술 레이저로 나뉘는데, 레이저 침은 비수술 레이저입니다. 비수술 레이저는 치료 레이저 또는 저단계 레이저라고 부르는데, 레이저 광선이 전달하는 광자를 통해 세포 고유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면역 기능에 작용해 생체 자극 효과를 일으키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수술 레이저는 우리 일상에서 이제 안과에서 각막을 깎아낸다든가 또 피부과에서 특정 부위에 점을 태운다든가 할 때
이제 직접 상처를 유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출력 레이저를 얘기하고요. 또 비수술 레이저는 그와 반면에 자극량이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600에서 800 정도의 이제 800 나노미터의 파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부 자극은 없어요. In acupuncture, the primary tool is the needle. 가는 바늘로 우리 몸의 각 부위를 자극해 기혈을 조절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침술. Gold and silver. 거슬러 올라가면 침술의 시작은 신석기 시대. 그때부터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된 고대 의술로 조선시대 때 한의학과 침술이 꽃을 피우게 됐죠. 레이저 침술 이전에도 전통적 한방 침술을 이용한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삼내과 김진성 교수 연구팀이 동물 실험을 통해 레이저 침을 이용한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확인하면서 연구 결과의 객관성이 입증됐습니다. 김진성 교수 연구팀의 논문 알레르기 비염의 동물 모델에 대한 레이저 침 치료 효과는 국제학술지인 근거중심보완대체의학지에 게재됐습니다. 연구진은 인체 적용의 임상시험을 포함한 추가 연구를 통해 레이저 침의 임상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한방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레이저 침술에 이용되는 장비는 저출력 또는 저단계의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영역에 해당되는 빛을 이용하는 장비로 침을 놓는 경혈 부위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합니다. 레이저 침술은 한방 치료 기술의 하나지만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구진은 이비인 후과나 내과 질환에 레이저 침이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연구를 시작했고 이 같은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낸 겁니다. 점점 레이저 침술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죠. 레이저 침술은 실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연구가 돼서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질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코나 입이나 이런 구강 질환을 이제 많이 보게 되니까 각종 질환들 예를 들어 구내염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질환에는 상처의 힐링 그러니까 상처에 이제 상처가 빨리 아물도록 돕는 작용을 레이저 침술로 이제 보다 촉진을 한다든가 또 혀의 어떤 통증이 유발이 되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도 레이저 침술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외국의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완을 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임상 연구를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할 계획이에요. 의료 분야의 혁신을 가져오는 레이저. 앞으로 또 어떤 성과를 도출해낼지 기대됩니다. 국내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인 카이스트.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의 1인자로 꼽히는 레이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4가지 연구가 진행 중인데 첫 번째,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나노스케일의 3차원 구조를 만드는 연구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나노스케일의 3차원 구조를 만드는 연구는 고출력 레이저로 이광자 흡수를 해서 고분자를 만들어 초미세 나노스케일의 3차원 형상을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깎아내는 방식이지만 이광자 흡수 고분자 방법은 초미세 사이즈로 3차원 구조를 쌓아나가는 방식이죠. 3D 프린터는 이제 분해능이 한 1mm 내지는 한 0.1mm밖에 안 돼요.
분해 능이. 그러니까 정교하게 만들지만 눈으로 볼 때는 뭐 정교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우둘우둘합니다. 아주 정밀한 거, 아주 정밀한 그 나노 스케일의 요새 나노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나노 스케일의 정밀한 3차원 형상을 만들어서 핏줄을 따라다니는 로봇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모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 이광자 흡수 3차원 형상 제조법을 이용을 해야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3차원 프린터로 만들면 혈관 속에 안 들어갑니다. 다 망가지고. 이 방법은 현재 세계적으로 10나노미터 정도까지 실현됐지만 카이스트 레이저 연구실에서는 30나노미터까지 성공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레이저로 스캐닝을 해서 3차원 영상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영상만 확인되고 물체의 위치나 거리는 파악할 수 없는데 레이저를 사용하면 레이저 포인트마다의 시간 측정을 통해 위치별 거리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3차원 영상을 찍어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응용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남대문 뭐 지금 옛날에 전소가 되지만 전소되기 전에 남대문을 찍어요. 그럼 남대문을 3차원으로 다 측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 복원한 남대문 또 찍어요. 그 어디가 어떻게 잘못 복원됐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옛날에 사진만 찍었기 때문에 모양만 봐가지고는 이게 어느 게 더 나왔고 더 들어갔고 하는 걸 자세히 알 수가 없었지만 이런 3차원 영상 라이다를 잘 이용을 하면 복원되기 전과 복원 후의 것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재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응용 분야는 무기입니다. 미사일이 날아갈 때 지상을 보고 3차원 영상을 촬영하면 아군 탱크와 적군 탱크를 구별할 수 있고 3차원이기 때문에 쫓아가 요격까지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차원 측정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에도 적용돼 향후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 상용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분광군의 분광기로 인공위성에 올려 지상의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선진국의 인공위성에는 다 초분광군의 분광기가 탑재되어 있죠. 즉 기름 유출, 금광 발굴, 지하자원 개발, 농작물 상태 확인 등에 유효하게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이 가장 흥미롭게 진행하는 연구는 고에너지 고반복률 에너지 개발입니다. 이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인류의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핵융합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고출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10억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중수소 두 개가 핵이 만나서 이렇게 핵이 융합이 되려면 그냥 안 만납니다. 다 이렇게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10억 도 이상의 온도를 줘야 이게 만나서 이제 핵융합이 되는데 레이저가 발명된 이후에 그 고출력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걸 초점에다 모으면 초점의 온도가 10억 도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연구가 레이저를 이용한 핵융합 연구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도출돼 희망이 커졌는데 문제는 한 가지. 레이저 핵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레이저가 1초에 10번 터져야 물이 끓어 발전이 가능한데 미국에서 성공한 방법에 사용됐던 레이저는 하루에 2~3번밖에 쏘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카이스트 레이저 연구실에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고 기초 실험 완료와 함께 학문적 입증도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 2년 내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스케일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10와트 정도 수준에서 입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킬로와트 수준에서 입증을 하려고 제가 연구하고 있고, 이것이 성공만 하면 이제 레이저 핵융합에 필요한 그 고에너지 레이저 개발이 이제 상당히 앞당겨져서 그 레이저 핵융합이 실용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DVD 플레이어 등 일상 가전제품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이저. 신물질을 개발하고 의약품을 개발하고 유전자 조작 부분에도 레이저는 주요하게 쓰입니다. 뿐만 아니죠. 레이저로 인해 전쟁의 양상도 달라질 겁니다. 레이저 요격이 가능한 시대가 오면 비행기, 헬리콥터, 미사일 등은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전제품부터 전쟁 무기, 그리고 핵융합 발전소까지 그 쓰임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미래 첨단 산업의 천병으로 자리매김한 레이저. 레이저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